요즘 중동 상황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전 세계 시장이 딱 한 나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중국이죠. 오늘 분석에서는요, 중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만 무섭게 에너지랑 원자재를 막 쌓아두면서 거대한 방파제를 만들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 보이지 않는 거대한 둑이 쌓이고 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 같아요. 그냥 뭐 시장에서 물건 좀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마치 엄청난 쓰나미가 오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국가의 생존을 걸고 거대한 둑을 쌓아 올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테리인데요. 아니, 중국은 도대체 왜 석유는 물론이고 식량에 심지어 화학 원료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 거대한 창고 안에는 지금 뭐가 채워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2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진핑 주석이 딱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바로 폭풍우 치는 바다에 대비하라는 거였죠. 이건 뭐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최고 지도부가 큰일 났다. 이 위기감을 탁 느끼고 아주 치밀하게 시작한 국가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회색 코뿔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저 멀리서 엄청 큰 코뿔소가 나를 향해 막 달려오고 있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에이 설마 나한테 오겠어? 하고 무시하다가 그냥 들이박히는 뭐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국 지도부가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바로 이 회색 코뿔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본 척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위협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2026년 원자재 비축 예산만 무려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보다 8% 넘게 늘어난 규모예요. 이건 그냥 좀 준비해야지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총력전에 나섰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럼 중국을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그 회색 코뿔소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지도를 딱 펼쳐보면 나와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중국 경제, 그 거대한 엔진은요, 사실 아주 좁고 위험한 통로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선이 딱 끊기는 순간 중국이라는 거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답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중국이 수입하는 원료의 3분의 1, 그리고 천연가스의 4분의 1이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란-이스라엘 충돌 때문에 여기가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 커졌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뭐 말 그대로 숨통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중국의 국가 운영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는 효율성이 1순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무조건 생존과 안보가 먼저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비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보험료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전략 비축유가 한 112일분 정도 된다고 해요. 국제에너지기구 IAEA 권고치가 90일이니까 뭐 일단 기준은 넘겼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OECD 선진국들 평균이 316일입니다. 한참 못 미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중국의 사재기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다. 앞으로도 한참 더 살 거다. 이런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유가 오를까봐 기름 사두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딱 절반만 보시는 거예요. 중국이 진짜 노리는 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혹시 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죠. 이게 비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황이 없으면 비료를 못 만들고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량 안보랑 직결된 거죠. 그런데 중국이 수입하는 황의 40%가 바로 그 문제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는 걸프 지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14억 인구의 밥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메탄올인데요. 이건 별명이 화학산업의 쌀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의약품, 하여튼 공장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물질이거든요. 이것도 수입에 엄청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석유만 사는 게 아니라 황이랑 메탄올까지 싹쓸이하는 건 단순히 에너지 위기를 넘어서서 산업 공급망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외부 세계와의 모든 공급망이 다 끊겨버려도 우리끼리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거대한 경제 요새를 나라 안에 만들겠다.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중국이 그러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절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다가올 지정학적 겨울에 대비하려고 쌓아 올리는 이 거대한 방파제가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차이나 플로어 효과예요. 중국이 워낙 거대하게 그리고 꾸준히 사주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지 않게 딱 받쳐주는 바닥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둘째, ESG보다 안보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점.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친환경이고 뭐고 일단 전통 에너지부터 챙기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위험한 바닷길 대신에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철도나 파이프라인 같은 육상 운송망에 투자가 확 쏠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즉 GDP만 쳐다볼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축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을 위한 수요는 주춤해도 생존을 위한 수요는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창고에 기름 말고 또 뭐가 쌓이고 있는지, 또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물류망에서 어떤 기회가 생겨날지 이걸 아주 예리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생존 전략의 지도를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효율보다는 생존, 성장보다는 안보를 선택한 중국의 결정은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았네요.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계 경제 지도는 어쩌면 더 이상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지도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